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32번 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를 보세요. 배출가스 중에 비소화물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분석할 때 간섭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간섭 물질입니다. 갑은 비소화물 중에서 일부 화물은 휘발성이 있으므로 채취 시료를 전처리한 동안 비소의 손실 가능성이 있어서 마이크로파 3분해 법으로 전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나번에 황화수소에 대한 영향은 아세트산 납으로 제거할 수 있죠. 자, 황화수소에 대한 영향은 아세트산 납으로 제거한다는 것. 자, 이 내용은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을 써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답은 안티모니는 스티비누로 산화되어서 파장이 틀렸네요. 그죠? 510나노미터에서 최대 흡수를 나타내는 착화물을 형성케 함으로써 비소 측정에 간섭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랍은 메틸 비소 화물을 pH 1에서 메틸 수소화 비소를 생성해서 흡수 용액과 착화물을 형성하고 총 비소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여기서 pH 1에서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입니다. 자, 그래서 나번과 답번과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굴뚝 배출가스 중에 황화수소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분석 시 흡수액으로 알맞은 것은, 자, 황화수소를 우리가 분석할 때 흡수액입니다. 가번에 붕산용액, 분산용액이라는 것은 암모니아의 흡수액이 되는 거죠. 나번에 아연아민 착염용액, 아연아민 착염용액은 황화수소, 정답이 됐네요. 자, 그리고 수산화소듐용액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수산화소듐용액을 흡수액으로 사용하고 있죠. 나번에 다이에틸 아민구리용액, 다이에틸 아민구리용액은 이황화탄소입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설치 조건으로 틀린 것은, 갑은 대형 변압기, 고주파 가열 등으로부터 전자 유도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부식성 가스 및 먼지 발생이 적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실험실의 온도는 15에서 25도씨, 상대 습도는 30에서 85% 범위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어야 한다. 공급 전원은 기기의 사용에 지정된 전압, 전기 용량 및 주파수로 전압 변동은 10% 이하죠. 15% 이하가 아니고 10% 이하. 따라서 정답은 라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과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오답으로 항상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된 부분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 농황산의 비중은 1.84이며 농도는 약 95%이다. 이것을 몰 농도로 환산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비중과 농도가 주어졌을 때 몰 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비중 곱하기 비중에 있는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은 고정입니다. 항상. 그리고 1몰 나누기 분자량, 그리고 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농도가 1.84g/ml예요. 그죠? 그래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했고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98g이죠. 그리고 지금 농도가 95%라고 그랬으니까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줬어요. 따라서 몰 농도를 계산하면 되겠죠. 만약 여기서 노르말 농도로 계산한다 그러면 뭐를 바꿔주면 될까요? 자, 노르말 농도를 계산해 준다 그러면 여기만 바꿔주면 돼요.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그러면 황산은 이가기 때문에 98g 나누기 2로 나눠서 대입해주면 노르말 농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노르말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비분산 적외선 분석기의 측정기기의 성능 유지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가번에 보면 동일 측정 조건에서 제로가스와 스팬가스를 번갈아서, 자, 몇 회죠? 우리가 지금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3회인가요? 그렇죠. 3회를 자, 도입합니다. 10회가 아니고 3회. 3회를 도입해서 각각의 측정값의 평균으로부터 편차를 구하며 이 편차는 전체 눈금의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답은 감도는 최대 눈금 범위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이하에 해당하는 농도 변화를 검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유량 변화에 대한 안정성은 측정 가스의 유량이 표시한 기준 유량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에서 변동하여도 성능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다 숫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험에서 출제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라번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전압 변동에 대한 안정성은 전원 전압이 설정된 전압의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로 변화했을 때 지시값 변화는 전체 눈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에 하고 주파수가 설정 주파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변동해도 성능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가번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3에 도입해서 그리고 전체 눈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야 된다는 거,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죠. 특히 여러분들 성능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으로 배출되는 온도가 150도씨, 상압의 배출가스를 피토관으로 측정한 결과 동압이 12mH2였다. 가스의 유속을 계산하시오. 피토관 개수는 1이고 공기 밀도는 1.3kg/m/S에 삼성해요. 지금 보시면 밀도가 표준 상태이고 온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보정을 해줍니다. 자, 보정하는 방법은 1.3kg/S/에 삼성 곱하기 온도는 절대 온도니까 이렇게 273, 277 적어놓고 표준 상태의 반대쪽에는 대각선으로 표준이 가니까 지금 150도는 여기서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피토관 유속에서 지금 계수가 0.1 그리고 2 곱하기 G라는 중력 가속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9.8m/s의 제곱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동압은 12mH2O 그리고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 1.3kg/s/에 삼성. 밀도가 표준 상태이고 온도가 나와 있으니까 보정을 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계산하시면 16.73m/s예요. 팁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피토관에서 유속을 계산했을 때 밀도의 온도를 보정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밀도가 표준 상태이고 온도가 나와 있으면 보정한다. 딱 한 번만. 밀도가 표준이고 온도가 나와 있을 때만 보정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정하는 방법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입니다. 자, 38번 굴뚝 직경 1.7m의 원형 단면 굴뚝에서 배출가스 중에 먼지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점수로 적절한 것은. 자, 지금 여러분들 굴뚝 직경이 1.7m라고 그랬어요. 그럼 1.7m는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죠. 따라서 반경구분수가 2고 그리고 측정 점수가 4, 측정 점수가 8. 그런데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자, 지금 굴뚝 직경이 1.2m입니다. 자, 이거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직경이 1.7m. 그죠? 자, 1.7m면 반경구분수가 얼마가 되는 거죠? 반경구분수가 2. 그리고 측정 점수가 8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만약에 반경으로 나와 있으면 직경을 계산하면 2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배를 해서 나온 값을 반경구분수와 측정 점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굴뚝 직경이 1.7m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면 굴뚝 직경 1.7m니까 1초가 2 이하예요. 그럼 반경구분수는 2고 측정 점수는 8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너무 자주 나오죠. 너무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A4합장의 굴뚝에서 실체간 SO2 농도가 600ppm, 이때 표준산소 농도는 6%, 실측산소 농도는 8%, 오염물질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식 찾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자, 21-5에서 21-5A를 보정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농도라는 것은 실측 상태 농도, 그리고 산소를 보정을 하고, 그리고 Q라는 것은 실측 상태의 Q에서 자, 이렇게 보정을 하는데, 농도는 어떻게 주죠? 농도는 곱해주죠. 그리고 유량은 나눠준다는 거.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지금은 문제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실측 상태의 농도, 다시 말해서 CA가 얼마죠? 600ppm. 표준산소 농도, OS가 6%, 실측, OA가 8%. 그래서 대입하시면 692.31ppm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정을 하되 공식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공식만 알게 되면 바로 한 문제를 그저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찾기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갑은 슬롯 버너는 가스의 분출구가 세극상으로 된 버너, 나번에 선 프로파일은 불꽃 중에서 광로를 길게 하고 흡수를 정대시키기 위해서 반사를 이용하여 불꽃 중의 빛을 여러 번 투과시키는 것을 선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선 프로파일은 파장에 대한 스펙트럼선의 강도를 나타내는 곡선을 선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답은 공명선이란 원자가 외부로부터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먼저 상태로 돌아갈 때 방사하는 스펙트럼선, 그리고 역화라는 것은 불꽃의 연소 속도가 크고 그리고 혼합기체의 분출 속도가 작을 때 연소 현상이 내부로 옮겨지는 것을 역화현상. 반면에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에 비해서 크게 되면 정상연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을 보시면 프로판과 부탄이 용적비로 4대1로 혼합된 가스 1S의 삼성을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CO2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4대1이니까 두 개를 합하면 얼마죠?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판은 5대4가 되는 거고 부탄은 5대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프로판은 5분의 4, 부탄은 5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뭐를 계산하나요? CO2량을 계산해요. 그러면 프로판에서 CO2가, 부탄에서 CO2가, 최적비는,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최적비는 개수비와 최적비와 개수비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3 곱하기 5분의 4 플러스 4 곱하기 5분의 1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는 CO2량은 3.2 S미터의 삼성과 S미터의 삼성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완전연소 반응식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완전연소 반응식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승용차 한 대당 1일 평균 50km를 운행한다고 하며 1km 운행에 26g의 CO를 방출한다고 하면 승용차 한 대가 1일 배출되는 CO의 부피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CO의 부피는 리터 퍼 대1로 계산하죠. 리터 퍼 대1.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1km 운행의 CO의 방출량이 26g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리그램으로 우리가 일단 나타내기 위해서 g을 미리그램으로 나타낼 때 10의 3승을 곱하죠. 따라서 26 곱하기 10의 3승 미리그램 퍼 1km예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자, 한 대가 1일 평균 몇 킬로리를 달리죠? 50km. 그래서 50km는 한 대당 1일당 한 대. 자, 그리고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그램으로 바꿨는데 CO라는 것은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량이 28mg, 그때의 체적이 22.4ml죠. 28mg 분의 22.4ml에서 곱하게 되면 단위 자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없어지면서 ml라는 단위가 나왔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리터라는 단위로 계산해야 되니까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리터는 10의 3승 밀리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단위가 리터 퍼 대 1이 되면서 104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CO 1몰을 이용을 해서 단위를 환산하는 문제죠. 공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세요. 자, 43번.
흡수제의 구비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흡수제입니다. 흡수제의 구비조건. 값은 흡수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휘발성은 어때요? 휘발성은 커야 하는 게 아니고 휘발성은 작아야 하죠. 자, 보면 용해도는 커야 하죠. 용해도는 높아야 합니다. 흡수제가 화학적으로 유해가스 성분과 비슷할 때 일반적으로 용해도가 크다. 답은 흡수율을 높이고 범람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제의 점도는 어때요? 낮아야 되겠죠? 그리고 빙점, 빙점이라는 것은 어는 점입니다. 빙점은 낮고 B점이라는 것은 뭐죠? 끓는 점, 끓는 점은 높고. 그래서 어는 점은 낮고 끓는 점은 높으면 우리가 온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 1S미터의 삼성을 연소시킬 경우에 배출된 근연소 가스 중에서 CO2 max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CO2 max라는 것은 건조연소 가스량 COD분의 CO2가 차지하는 양 곱하기 100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GOD를 계산을 하게 되면 기체에서 GOD라는 것은 1-0.21 A0 플러스 CO2량이에요. 그러면 1-0.21 여기서 A0라는 것은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산소 개수 나누기 얼마죠?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체적비 0.21이죠. 그래서 산소가 0.5개니까 0.5 나누기 0.21 플러스 CO2량, CO2가 몇 개? 1개. 따라서 GOD를 계산하면 2.881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에요. 반면에 CO2량도 개수 1개, CO2량도 1개니까 1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 그래서 CO2 max는 GOD분의 CO2량이니까 GOD가 2.881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 CO2량은 1개니까 1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 곱하기 100을 해서 CO2 max는 34.71%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 최적이잖아요. 그래서 최적비와 개수비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비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을 나타냈을 때 고체와 액체는 원소 분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죠. 기체는 말 그대로 기체 분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공식을 고체와 액체에서 사용하는 공식과 기체에서 사용하는 공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숙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적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심력 집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심력 집진장치라는 것은 사이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가번 처리 가능 입자는 3에서 100마이크로이며 저효율 집진장치 중에서 집진율이 우수한 편이다. 우리가 처리 입자는 3에서 100마이크로, 저효율 집진기 중에서는 효율이 우수하죠. 저효율이라는 게 전처리 장치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 보수 관리가 용이하죠. 고농도의 함진가스 처리에 적당합니다. 그리고 점착성이 있거나 딱딱한 입자가 함유된 배출가스 처리에는 어때요? 부적합하죠. 이렇게 점착성이 있는 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건식으로는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쓰죠? 섭식을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가스의 겉보기 속도가 1에서 2m/s, 액가스비는 0.5에서 1.5 L/m의 삼성, 압력 손실이 10에서 50mH/초인 처리 장치는 우리가 장치의 가장 핵심이죠. 속도가, 가스가 이동하는 속도가 1에서 2m/s고 액가스비가 뭐죠? 가스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액의 주입량 0.5에서 1.5 L/m의 삼성이고 압력 손실이 10에서 50mH/초. 그러면 실제로 보면 우리가 물에 잘 녹는 액가스비가 작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액분산행 흡수장치가 일단 해당하고, 그리고 압력 손실이 세정 중에서도 압력 손실이 아주 가장 작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정 집진기에서는 압력 손실이 100이하짜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10에서 50밖에 안 되죠. 따라서 노즐만 이용해서 우리가 가스를 처리하는 분무탑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에 보면 전기 집진장치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전기 집진기입니다. 집진 효율이 우수하죠. 집진기 중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압력 손실이 낮은 편이죠. 중력 다음으로 작아요. 그리고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 변동에 적용하기가 어때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상 범위가 있어요. 먼지의 전기 저항이 얼마죠?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ohmcm. 그 범위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효율이 우수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고온 처리 가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에탄 5kg을 연소시켰더니 15만 4천 kcal 열이 발생하였다. 탄소 1kg을 연소했을 때 3만 kcal 열이 생긴다면 수소 1kg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열량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먼저 에탄입니다. 에탄. 에탄은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량이 30mg, 그때 최적은 22.4ml예요. 그러면 전체 30 중에 에탄의 분자량이 30인데 30 중에 탄소가 차지하는 값이 얼마냐 하면 탄소가 2개 있으니까 24. 그리고 수소가 차지하는 양이 얼마냐면 수소가 6개 있으니까 30분의 6은 수소, 30분의 24는 탄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자, 지금 에탄이라고 했으니까 에탄 30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양이 24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탄소 1kg이 에탄 중에 탄소 1kg이 30분의 24만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30분의 24만큼 발생되는 열량이 3만 kcal예요. 왜? 탄소 1kg이니까. 자, 여기에 수소 1kg이 발생되는 열량을 계산하는 거죠. 자, 수소는 30분의 6을 차지해요. 1kg에 해당하는 값이. 그러면 x kcal. 그러면 전체 우리가 5kg을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열량이 15만 4천 kcal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에탄 1kg 중에 탄소 1kg에 해당하는 값이 30분의 24, 수소 1kg에 해당하는 것이 30분의 6. 왜? 분자량 중에 탄소가 차지하는 값, 분자량 중에 수소가 차지하는 값이니까 자, 이 탄소 1kg에 해당하는 발열량이 3만, 수소 1kg에 해당하는 발열량을 우리가 모르니까 X. 근데 5kg에 해당하는 에탄 전체 5kg에 해당하는 발열량이 15만 4천. 그래서 X를 계산을 하게 되면 수소 1kg에 해당한 발열량은 3만 4천 kcal의 값이 발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9번. 중량비가 탄소가 75%, 수소가 17%, 산소가 8%인 연료 2kg을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하는데 문제 조건에 보시면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원소 분석법이라는 것은 탄소, 수소 각 함량이 주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기량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라는 이론 공기량 구하는 식을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대입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탄소의 함량이 지금 75%예요. 그래서 0.75. 그리고 수소의 함량이 17%죠. 그래서 0.17. 산소의 함량이 88%예요. 0.08.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생략. S는 없으니까. 따라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21.87 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1.87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여러분들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1kg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죠? 단위가 S미터의 삼성 per kg이라는 것은 연료 1kg에 해당하는 체직이거든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2kg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2kg을 곱해야 돼. 그 값이 21.87 S미터의 삼성이죠. 그래서 단위가 kg는 없어지고 S미터의 삼성이라는 단위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경이 21.2cm, 원형관으로 34m의 삼성퍼미니처의 공기를 이동시킬 때 관내 유속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면적, 그리고 직경이 나와 있을 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 값은 여러분들이 기본이에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유량이 지금 얼마냐면 34m의 삼성퍼미니처, 직경은 21.2cm. 그러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게 되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 0.212m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제곱을 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돼요. 963.20 미터 퍼 미니츠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염소가스 제거 효율이 80% 흡수탑 3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유입 공기 중에 염소가스 농도가 75,000ppm이라면 유출 공기 중에 염소가스의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개통도를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장치가 3개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지금 입구 농도, 자, 입구 농도 CI가 얼마냐 하면 75,000ppm. 자, 첫 번째 장치의 효율이 80%, 두 번째도 80%, 세 번째도 80%. 그래서 80% 장치 3개를 직렬로 연결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출구의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식 자체를 한번 나타내 보면 우리가 장치에 해당하는 토탈 효율은 1- 각 장치의 통과율의 곱이에요. 1- 효율 1, 1- 효율 2, 1- 효율 3가 통과율들이잖아요. 통과율의 곱. 자, 그 다음에 농도. 우리가 토탈 효율이라는 것은 농도가 있으면 1-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합쳐놓으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효율이 똑같으니까 1- 효율이 지금 몇 개? 80분짜리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 자체를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면 1- 1-을 빼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구 농도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출구 농도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니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식은 입구 농도 곱하기 1- 효율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입구 농도가 75,000ppm, 그리고 효율이 80%는 0.8에 3승을 하면 출구 농도는 600p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복잡해져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계산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점도. 가번의 유체 이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일종의 저항을 점도라고 하죠. 답은 단위는 P, 포이즈죠. 또는 CP를 사용하며 20도씨의 물의 점도는 약 1cm 포이즈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1cm 포이즈의 물의 점도는 몇 도씨? 물은 몇 도씨를 기준하죠? 4도씨를 기준하죠. 4도씨. 따라서 우리가 포이즈, 점성도에 다니는 포이즈나 센티 포이즈를 사용하는데 4도씨에서 물의 점도는 1cm 포이즈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답은 순물질의 기체나 액체에서 점도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 그리고 물질 특유의 성질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 중류 보일러에 배출가스를 분석한 결과 부피비로 CO 3%, O2 7%, N2 90% 공기비는, 자, N2가 주어졌어요. N2가 주어진 상태에서 공기비를 구하는 조건. 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공기비 M은 N2% 나누기 N2% 마이너스 3.76 곱하기 O2% 마이너스 0.5 CO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2%가 지금 90%, O2는 7%, CO는 3%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공기비라는 값이 1.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면 황의 함유량이 5%이고 비중이 0.95인 중류를 300L/H로 태울 때 SO2의 이론 발생량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금 연료가 300L/H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L/H로 주어지게 되면 여기다 비중을 곱하는 거야. 비중이 kg/L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단위가 kg/H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아황산 가스니까 S 플러스 O2는 SO2예요. 1대1로.
그럼 S32kg일 때 SO2는 최적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22.4S의 삼성. 22.4는 어디서 나왔느냐? 아보가드로 수요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료 300L/h. 이 중에 비중이 주어졌어요. 비중 0.95. 이 경우에서는 비중의 단위를 kg/L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단위가 뭐가 됐느냐 하면 kg/h가 된 거죠. 자, 이 중에 황분이 5%예요. 0.05일 때 X. 따라서 X를 계산하면 9.98 S의 삼성 per kg이죠. 자,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는 실제로 4번 조건에서 연료가 리터 per hour로 주어졌을 때 비중을 곱해서 kg per hour로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게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핵심은 4번. 비중의 사용 용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55번. 자, 헨리 법칙에 관계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헨리 법칙에 관계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헨리 법칙이 적용되는 가스가 물속에서 2.0kg/m의 삼성으로 용해되어 있고, 이 가스 분압이 19mHg, 이후의 가스의 분압이 48mHg가 되었다면 물속에서 가스 농도는 얼마인가? 지금 우리가 헨리 상수 P는 HC예요. 그럼 여기서 P와 농도에 대한 상관관계죠. 그러면 자, 2.0kg/m의 삼성일 때 분압이 19mHg였어요. 자, 그리고 가스 농도일 때 48mHg는, 그럼 비례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2.0일 때 19mHg는 농도일 때 48mH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도 C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면 5.1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한 게 있어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면, 만약에 여기서 mHg가 주어지고 만약에 여기서 mH2O가 주어졌다면, 하나는 mHg고 하나는 mH2O라면 두 가지 단위를 보정을 해야 돼요. 뭐를 이용해서? 13.6이라는 수원주의 비중을 이용해서. 그 내용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단위가 서로 하나는 mHg고 하나는 mH2O로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단위를 두 개를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수원주의 비중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